안녕하세요. 산AI의 사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퀸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퀸에서 퀸 이미지 에디트라는 모델이 새로 나왔습니다. 플럭스 컨텍스트처럼 이미지를 편집하는 모델인데요. 이 퀸 이미지 에디트의 다양한 사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였고요. 만약 업데이트 시 에러가 발생하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버전 맞추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UI 버전은 0.3.52 버전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슈퍼 총 12GB VRAM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U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셨다면요.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컴퓨UI가 변경된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지난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 작은 창에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워크플로우가 길어지게 되면 그 위치로 이 작은 창을 통해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체 보기를 통해서 이 화면에 전체 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보기 싫으시면은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노드가 길게 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의 서브 노드로 만들고 싶은 이러한 노드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여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브 그래프라고 눌러보시면 방금 선택한 이러한 노드들이 이 서브 노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브 노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서브 노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특정 작업만 이렇게 해서 숨겨둘 수가 있고요. 그러면 노드가 굉장히 간편하겠죠? 이 노드는 어떠한 기능을 총괄하게 되고 또 비슷한 노드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 그 노드가 서브 노드로 들어가면서 그래프가 간단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제하고 싶으시면은 노드를 선택하고 다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펴지고요. 이러한 새로운 기능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해야 되는 이런 값들 빼고는 이 모델 설정이나 레이턴트 이미지나 이런 값들 빼고는 중간에 숨길 수 있는 노드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워크플로우의 복잡도가 조금 많이 줄어들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퀸 이미지 에디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위쪽에 브라우즈 템플릿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이미지가 있고요. 퀸 이미지 에디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해봤던 건 퀸 이미지 텍스트 투 이미지였고요. 퀸 이미지 에디트가 나왔는데 이 퀸 이미지 유니언 컨트롤도 나왔습니다. 이 유니언 이미지를 통해서 컨트롤렛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이것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퀸 이미지 에디트에 들어오시면요. 아주 심플한 노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차이점이 우선 모델을 선택하는 부분은 모델, 클립, VA는 동일하죠. 여기에 있는 모델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퀸 이미지에서 사용한 클립은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VAE도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단지 여기에 있는 모델만 퀸 이미지 에디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로라도 마찬가지로 퀸 이미지 라이트닝 카스템 로라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모델 샘플링 아우라 플로우랑 CFG 놈은 이 샘플링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출력 품질을 높이는 그러한 서브 노드입니다. 이 서브 노드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 보는 노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인코드 퀸 이미지 에디트라는 새로운 노드가 있는데요. 기존의 클립과 VA 텍스트만 있던 곳에서 이미지까지 컨디셔닝으로 묶어서 포지티브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거티브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네거티브고요. 이 이미지의 정보를 같이 담아서 컨디셔닝에 넘기기 때문에 이 입력한 이미지를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델들이 이렇게 FP8 버전이 있고요. 또 오늘은 저는 GGF를 사용을 할 거고 여기에 있는 로라 4스텝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정법이 있는데요. 퀸 이미지 에디트 오피셜 베이스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40스텝에 CFG 4 정도를 줘야 되는데요. FP8 같은 경우는 20스텝에 2.5 정도, 그리고 로라를 사용하게 되면 4스텝 로라죠. CFG는 1이고 4스텝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라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스텝은 4고 CFG는 1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FP8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GGF 모델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클립 같은 경우 퀸 이미지를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 퀸 이미지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는 컴퓨UI의 모델스 폴더에 텍스트 인코더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VA 같은 경우도 컴퓨UI 모델스 폴더에 VA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로라 같은 경우도 컴퓨UI 모델스 폴더에 로라스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컴퓨UI 폴더에 넣지 않고 여기 데이터 폴더에 모델스 폴더에 디퓨전 모델스 폴더 안에는 퀸 에디트 모델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로라 같은 경우도 로라 폴더 안에 퀸에 이렇게 4스텝 그리고 8스텝 로라 이런 식으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인코더도 텍스트 인코더 안에 퀸에 이렇게 퀸 2.5 VL 7B FP8 스케일드 이 모델을 여기다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VA 같은 경우도 여기 VA 폴더 안에 퀸 이미지 VA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곳에 관리가 편한 곳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VA 폴더 안에는 마음대로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주셔도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GGF 모델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퀸 이미지 에디트 GGF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파일스 앤 버전스에 들어오시면은 여러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Q4의 KS 모델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만약에 VRAM이 넉넉하신 분들은 Q8 버전, VRAM이 부족해서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Q3 혹은 그 아래 버전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Q4의 KS 버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다운로드 하셨다면은 GGF는 원래 윤회 폴더에 넣어주게 되어 있죠.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폴더에 모델스 폴더에 디퓨전 모델스 폴더 안에 이렇게 퀸에 아까 받았던 요 FP8 버전도 있고요. 퀸 에디트에 이렇게 GGF 모델도 이렇게 있습니다. 퀸 이미지 에디트 Q4의 KS GGF 파일이고요. 그리고 매트릭스 말고 컴퓨UI 폴더에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패키지스의 컴퓨UI의 모델스 폴더 안에 유넷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넷에 이곳에 QWEN 에디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모델까지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럼 워크플로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워크플로우를 하나 불러왔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연결해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약간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길어지겠지만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유넷 로더의 GGF를 통해서 GGF 모델을 불러왔고요. 여기 이 GGF 노드는 컴퓨UI GGF라는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KJ 노드스 그리고 RG3 컴퓨UI CG use everywhere 이러한 노드들은 커스텀 노드들입니다. 여기에 여우 표시가 없는 이러한 노드들은 전부 커스텀 노드들이니까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 매니저에서 커스텀 노드 매니저에서 GGUF라고 검색을 하시면 컴퓨UI GGF 여기 있죠.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KJ 노드스, RG3 컴퓨UI, CG, use everywhere 이러한 것들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델을 가져왔고요. 그 모델을 세이지 어텐션을 사용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노드를 연결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이지 어텐션을 설치를 하지 않으셨거나 에러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이 두 노드를 그냥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샘플링 성능과 출력 폼지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모델 샘플링 아우라 플로우 노드와 CFG 놈이라는 노드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라를 읽어왔죠. 퀸 이미지 라이트닝 4스텝, 4스텝의 V1 모델입니다. 로라 파일이고요. 이 로라를 통해서 어디든 사용할 수 있게끔 Anything Everywhere 노드를 통해서 모델 클립 VA를 연결을 했고요. VA는 당연히 퀸 이미지 VA 그리고 클립도 퀸 2.5의 VL의 7B FP8 스케일드 버전입니다. 자, 이렇게 모델 설정은 전부 끝났고요. 이 모델로 이 오른쪽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픽셀을 조정을 하고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통해서 케이스앰블러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프리뷰 이미지 말고 RG3의 이미지 컴페어러 노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버그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없어질까요? 이렇게 이미지를 연결을 하고 첫 번째 이미지를 사이즈 조정만 한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아주 심플하죠. 모델은 그냥 모델 여기 이쪽에서 가져와서 설정을 했고, 나머지는 이미지를 가져오고 이 이미지를 참조할 수 있도록 테스트 인코드 퀸 이미지 에디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연결을 했고요. 자, 그럼 이 이미지의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두 가지 노드는 영어를 잘 못하시는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글로 넣으면은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해서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선 빨간 머리로 변경한다라는 프롬프트가 적혀 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우선 모델을 불러오게 되고요. 모델과 클립, 로라, 그리고 VA를 불러와서 이제 이미지를 읽어오고 텍스트 인코더를 컨디셔닝으로 변경 후 K샘플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게 원본 이미지고, 이렇게 빨간 머리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머리로 변경이 되었고요. 근데 원본 이미지에서 또 이제 머리만 변경을 하고 싶었는데 약간의 변화가 조금 있죠? 원하지 않는 곳에 이런 식으로 약간이지만 사이즈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이 퀸 이미지 에디트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레퍼런스 캐릭터가 있으면은 이 캐릭터로 이렇게 다양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프롬프트도 예시로 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를 이 프롬프트로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MBTI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풋 이미지를 이러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회전시킬 수가 있고요. 옆모습을 앞모습으로, 코도 옆모습을 앞모습으로, 사람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사이드나 백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 이러한 프롬프트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미지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브리 스타일, 3D 카툰 스타일 이러한 이미지 스타일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부분에 오브젝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머리카락 같은 것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N이라는 스펠링을 찾아서 이 색깔을 블루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배경을 바꿀 수도 있고 옷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글씨를 바꿀 수도 있고, 이러한 사각형을 이용해서 글자도 딱 원하는 부분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런 IP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만들었던 이미지 중에서 여기 있는 호랑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뚝 잘라서 가져올 거고요. 이러한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러한 프롬프트를 미리 작성을 해왔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가져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베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을 해줘야겠죠. 우선 이렇게 프롬프트 하나를 가져와서 넣어줬고요. 여기에 봄 대신에 타이거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이미지를 참조를 해서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를 가져와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게 보이시죠? 그림 그리는 모습으로 이 캐릭터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장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경이 아쉬우신 분들은 여기에 배경 프롬프트까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성 후에 그 이미지를 넣고 배경만 바꾸는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바꾸는 것도 아주 간단히 배경을 바다로 변경한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원래 이러한 캐릭터가 이렇게 서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으로 아주 잘 바꿔줬습니다. 캐릭터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잘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 원본 이미지에 이렇게 흐릿한 부분 같은 경우는 잘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나왔는데요. 만약에 해상도가 굉장히 낮은 캐릭터가 있다면 업스케일링을 통해서 픽셀을 조금 높여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셔야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베어 대신에 호랑이, 그 다음에 베어 대신에 호랑이로 이렇게 바꾸고, 얘는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호랑이가 어쿠스틱 기타를 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생성되시는 걸 보시면은 이 호랑이가 어쿠스틱 기타를 치고 있는 장면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고요. 이렇게 어쿠스틱 기타를 치고 있는 호랑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죠? 이 퀸 이미지 에디트를 통해서 이 프롬프트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턱시도를 입고 있고 마술사 모자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매직 완드를 들고 있는 모습에 이러한 이미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모자와 턱시도 그리고 마술 지팡이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요. 어떠신가요?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잘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주 잘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이미지를 그대로 두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가 변경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 모자 부분만 모자를 씌우고 옷을 이 상태 그대로 입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필수로 필요한데요.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가 처음 나왔을 때 만들었던 이미지고요. 여기에 프롬프트로 오른쪽 여자의 머리색을 빨간색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의 오른쪽에 있는 여성의 머리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게 될 건데요. Change hair color of the right woman to red. 오른쪽 여성의 헤어 색깔을 레드로 바꾼다고 합니다.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여성의 머리 색깔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머리 색깔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있는 여성의 머리 색깔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보나 어차피 이렇게 가운데에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결과물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가운데 있는 여성의 머리 색깔만 이렇게 빨간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오른쪽에 있는 여성의 머리 색깔을 바꾸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톤도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수정이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곳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이용하는 노드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플럭스 콘텍스트 노드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노드를 그대로 사용을 한 건데요. 예전 노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문자크 플러스 콘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편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네모칸을 칠 수도 있고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미지를 잘라서 그 마스크 부분을 크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 부분만 마스크 부분만 잘라서 생성을 하고 이 스티치 노드를 통해서 다시 원본 이미지에 붙여넣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마스크된 부분 있죠? 요 헤어 부분만 이렇게 마스크 처리했습니다. 요 마스크된 헤어 부분을 잘라내는 노드입니다. 여기는 인페인트 크롭 앤 스티치라는 커스텀 노드를 설치해 주시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미지는 요 전체 이미지가 나올 거고 마스크는 요 마스크 부분만 나오겠죠? 마스크 프리뷰까지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제가 칠한 이 부분만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이미지는 이렇게 잘라진 이 부분에 마스크가 포함된 이 이미지만 가져와서 이 마스크 부분만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라진 이미지를 다시 이렇게 리사이즈를 하고요. 이 노드를 먼저 볼까요? 여기 노드를 보면은 이 이미지와 두 장을 같이 보게 되는데 이 이미지의 이 마스크 부분을 새롭게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도 빨간색 머리로 변경한다고 해놨는데요. 그 뒤로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텍스트 인코더로 여기 있는 이미지를 넣어줬고요. 그 이미지를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이라는 인페인트 하는 노드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VAE도 기존에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 있는 것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네거티브는 여기서 가져왔고 픽셀은 요 이미지입니다. 요 이미지를 가져왔고 마스크는 요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포지티브, 네거티브, 레이턴트를 연결을 하는데 여기에 디퍼런셜 디퓨전이죠. 디퍼런셜 디퓨전 어드밴스드라는 노드를 KJ 노드스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은 처음에 읽었던 모델 그대로고 여기 인페인팅한 레이턴트 이미지와 마스크를 연결을 해서 마스크는 당연히 여기 있는 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연결을 해서 모델과 레이턴트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VRM과 캐시를 날려주고 특히나 여기에는 인페인트 스티치 노드를 연결을 함으로써
원본 이미지가 이 이미지죠.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를 붙여 넣어주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둘 테니까요. 이 워크플로우 생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서 이렇게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미지가 조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이미지 여기 그리고 레이턴트 이미지를 만드는 이쪽, 그리고 여기는 미리 보기 위해서 이 두 개가 더 연결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오늘 이게 뭔지 이렇게 자꾸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은 잘나는 이미지에서 그만큼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102에 1536 사이즈에 이만큼을 한다고 하면은 이미지가 작을 텐데요. 그것을 다시 Scale Image to Pixels라는 노드를 통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키웠고요. 그 커다랗게 키운 이미지의 이제 머리 부분을 다시 생성을 하고 다시 스티치 노드를 통해서 붙여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부분은 변경되는지 한번 보시죠. 변경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머리카락 부분만 이렇게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변경이 된 거죠? 옷이나 이런 데는 전혀 변경점이 없습니다. 왜냐면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가 생성한 부분만 이렇게 머리 색깔을 바꿨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되면 원하는 부분만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헤어뿐만 아니고 이번에는 티셔츠를 파란색으로 변경한다. Change the t-shirt to blue. 이게 잠깐만요. 자, 마스크를 그대로 생성을 했네요. 자, 이렇게 티셔츠 색깔을 바꾼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마스크를 칠해야겠죠? 클리어를 한 상태에서 여기 조금 늘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티셔츠 부분만 마스크를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 부분을 이렇게 칠해줬고요. 자, 한번 잘 생성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티셔츠 부분을 마스크 칠했고요. 보통 이미지는 뭐 플럭스나 퀸 같은 걸로 생성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에디트 기능이 있는 플럭스 컨텍스트나 이러한 퀸 에디트를 사용을 하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마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파란색으로 생성을 하고 있죠. 색깔을 바꿔서 이 스티치 노드에서 다시 붙여넣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됐고 색깔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른 것은 변경 하나도 없이 이 부분만 색깔을 싹 바꿔줬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아주 편집이 잘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마스크를 통해서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렛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러한 포즈에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이미지인데요. 퀸으로 만들었던 이미지인데 이러한 포즈를 이용을 해서 19세 한국 소녀가 아이폰을 들고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이러한 간단한 프롬프트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지와 마스크를 가져왔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마스크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컨트롤렛 같은 경우 퀸 이미지 컨트롤렛이 있습니다. 퀸 이미지 뎁스가 있고 캐니가 있고 인페인트가 있습니다. 그 인페인트 경우 마스크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 위에서 사용했던 그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마스크를 칠해서 그 마스크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 경우 여기에 있는 이미지 인페인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우선 이 모델을 다운로드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렛 모델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둘 건데요. 여기 이 컴퓨월즈에서 제공하는 이 경로에 있는 컨트롤렛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퀸 이미지 캐니, 그리고 뎁스, 인페인트 모델이 있죠. 2.27기가 정도 되는데요. 이 모델들은 모델스 폴더 안에 모델 패치스 이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컴퓨와이의 모델스 폴더에 모델 패치스 이곳에 있죠. 여기 퀸 컨트롤렛이라고 제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넣어둔 상태에서 컴퓨와이에서 키보드 R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요. 잠시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팝업이 뜨면서 완료됐다고 표시가 되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3개가 보이실 거고요. 우선 뎁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인페인트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노드로 충분히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뎁스 모델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같은 경우 저기 뎁스 anything v2 이 커스텀 노드를 사용했는데요.
컴피 UI 컨트롤렛 억스 커스텀 노드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 브라우저 템플릿에 보시면은 퀸 이미지 유니온 컨트롤이 있었죠. 여기에 보시면 캔이라는 이런 프리프로세서를 연결을 했는데요. 이 기본 캔이라는 것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 AIO 억스 프리프로세서 이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컴피 코어에 이 캔이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로우 스레시홀드 하이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이 엣지 값을 조금 변경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이 노드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 되고, 뎁스 노드 같은 경우는 뎁스 anything v2를 사용했습니다. 기본 노드에 뎁스도 있나 한번 볼까요? 뎁스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여기 뎁스 anything v2 커스텀 노드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죠. 여기에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여기 사이즈업을 해서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그럼 다들 펼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을 해서 겟 사이즈로 이미지를 가져오고, 이 마스크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마스크를 바로 이 스케일 이미지 투 토탈 픽셀 이걸로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로 다시 한번 변경을 하고 다시 한번 마스크로 변경한 노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가져왔고요. 여기서 변경한 이미지와 동일한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너비와 높이를 이렇게 입력을 해줘서 리사이즈 해줬습니다. 마스크와 이미지를 리사이즈해서 이미지에 뎁스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뎁스 이미지로 변경한 이미지를 이곳에 출력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뎁스 이미지를 만들고, 만든 이미지를 이곳에 마스크와 함께 표시가 될 건데요. 지금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뎁스 이미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면은 입력한 1856 1088이 아니고 1754의 1024입니다. 여기에 있는 스케일 이미지 투 토탈 픽셀스를 사용을 하면서 이미지 처리가 잘 되는 사이즈로 자동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856에 1337에 784로 변경이 되죠. 리사이즈 이미지를 여기서 사용을 해야겠네. 여기 있는 이미지를 뎁스 anything으로 가져와서 생성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변경한 1337에 784인데 여기는 1336에 784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뎁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고요. 이 뎁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기 프롬프트를 19세 한국 소녀가 아이폰을 들고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라는 프롬프트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까 전에 텍스트 인코더 퀸 이미지 에디트에 이미지를 연결을 했었는데요. 자, 이미지가 연결을 해제를 했죠. 지금은 이 뎁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참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를 연결을 해제를 했고요. 만약에 조금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사용하던 슬립 텍스트 인코더 프롬프트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텍스트 인코더 퀸 이미지 에디트의 이미지를 해제한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고요. 자, 그럼 레이턴트 이미지는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레이턴트 이미지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19세 소녀가, 한국인 소녀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뎁스 모델을 이용해서 포즈를 따라하고 있죠. DW 포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이 뎁스 모델을 이용해서 컨트롤렛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죠.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자, 원래 이미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포즈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잘 나왔나요? 이런 식으로 뎁스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캐니 엣지를 연결을 해주시면은 여기 있는 이미지 대신 캐니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때는 여기에 있는 뎁스 모델 말고 캐니 모델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는 캐니보다는 뎁스가 포즈를 좀 더 잘 따라하기 때문에 뎁스 모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렛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보았고요. 자,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럭스 컨텍스트 같은 경우도 이미지 여러 장을 합쳐서 사용했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을 하고 이미지 스티치 노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합치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오른쪽에 합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를 이렇게 합쳤고요. 이 두 장의 이미지를 합치면서 이러한 사이즈가 되었고, 자, 레이턴트 이미지는 이러한 해상도의 세로 이미지를 원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레이턴트 이미지로 변경을 하고 그 레이턴트 이미지를 K샘플러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K샘플러는 모두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롬프트도 동일한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이미지를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연결을 해 주었고요. 자, 여기서 이 두 명의 캐릭터가 포옹한다. The two characters hug. 아주 간단한 프롬프트죠.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위에 거는 잠시 비활성화를 하고 아래쪽만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이미지 같은 경우 이렇게 이미지를 두 개를 합쳐서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배경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냥 단순히 두 캐릭터가 포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배경에 대한 참조가 없기 때문에 이 배경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배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에 대한 프롬프트를 넣어줘야지 더욱 잘 나올 거고요. 지금 조금 잘못 생성이 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는 이미지가 여기서는 레이턴트 이미지를 MTSD 레이턴트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여기 변경된 사이즈만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원본 사이즈 이미지가 필요하시면은 여기에 겐 이미지를 연결을 해서 원본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생성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렇게 변경된 것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미지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를 가져와서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보통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작게 생성될 수도 있고 너무 크게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두었는데요. 만약 필요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연결을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1022에 1536 요 사이즈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자,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두 캐릭터가 이 MT 레이턴트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캐릭터가 포옹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두 명의 캐릭터가 포옹을 하는 장면을 생성을 했습니다. 약간 아쉽죠? 약간 스텝이 4스텝이라 그런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도 다뤘던 동일한 방법인데요. 여기에 지금 퀸 이미지 012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가장 위에 거가 퀸 이미지 012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플럭스 크레아를 이용해서 디테일을 조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했던 그 노드 그대로이고요. 눈차크를 이용하고 VAE와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세이지 어텐션을 사용한 상태고요. 프롬프트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플럭스 가이던스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연결을 해서 디노이즈 강도는 0.3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고요. 자, 우선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 생성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 생성이 완료가 됐다면은 이제 플럭스 크레아에서 다시 한번 디테일을 조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0.3 정도에 되어 있는데요. 이 수치는 약 0.2에서 0.5 정도? 이 정도 변경을 해가시면서 가장 최적의 값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0.3 정도 두면은 다시 한번 그릴 때 이미지 변경 없이 잘 생성이 되니까요. 이게 원본 이미지고요. 퀸 이미지 에디트에서 생성한 원본 이미지고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 같은 경우도 좀 더 자연스럽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눈이 좀 더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좀 더 디테일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생성한 이미지를 플럭스 크레아를 돌리고 싶으시면은 요걸 선택하시고 요 두 번째 이미지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크레아로 돌리고 싶으면 0번 요 순서를 바꿔서 생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일 이미지를 이용해서 퀸 에디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컨트롤렛을 이용해서 포즈를 따라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장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등 여러가지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생성한 워크플로우는 멤버십 분들께 제공드리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둘 건데요. 최근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렸더니 노드가 좀 복잡해지니까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요 연결선 그대로 연결을 하시면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모든 선을 하나씩 연결해 보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혜택이 이런 워크플로우 빼고는 따로 해드릴 수 있는 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의견을 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